Putin in the first place are absolutely desperate and out of control. So that's a pretty dangerous moment.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이 올 때 극진한 대접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접대하는 모습은 좀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의도된 오버액션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읽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였을까요? 푸틴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경제자문이자 야당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밀로프 전 러시아 에너지 차관과의 단독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번 편을 구성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원래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4시간 15분, 2018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2시간 30분,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처음 접견할 때도 50분 넘게 지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30분이나 일찍 나와서 먼저 기다렸습니다. 악수는 무려 40초 동안이나 했고요. 마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하기 같이 한대중들을 감사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방탄 차량인 아우루스를 직접 보여주고 김정은 위원장은 뒷좌석에 실제 앉기도 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리무진 캐딜락 1을 보여줬을 때 실제 앉지는 않았는데 그와는 대비되는 장면이었죠.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러시아가 내놓은 제안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주기지에서 발사체도 보여주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우려고 여기서 만난 거다 이렇게 화끈하게 인정도 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북한이 원하면 북한의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줄 수도 있다 이런 제안까지 내놨죠. 북한도 최근 정찰 위성 발사에 2번이나 실패하면서 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답변을 들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왕따였던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왕따가 된 러시아, 이 두 나라의 합이 잘 맞았던 겁니다. Но начало хорошее, очень продуктивное. Состоялся такой очень откровен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по двусторонним отношениям. 6.25 전쟁을 함께 치렀던 두 나라, 전통적인 우방국은 맞는데 대면대면한 사이였던 게 사실입니다. 1990년 우리나라와 소련이 수교하면서 북한은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한 소련이 배신자라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소련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습주의 국가다 이런 뼈 때리는 팩폭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친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절친처럼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이 표준 지도를 내놨습니다. 14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영토 욕심이 많기로 악명이 높죠. 주변국들과 영토, 영해 분쟁을 일으키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중국 국토 면적이 96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1045만 제곱킬로미터로 마법처럼 늘어나 있습니다. 원래 영토 크기로 보면 러시아, 캐나다, 중국 순으로 내려가는데 이 표준 지도대로라면 러시아 다음 중국이 2위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을 모두 일단 중국 영토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쇼이 우스리스키 섬, 중국명 헤이사츠인데요.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삼각주입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의 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하바롭스크와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8년 러시아가 섬의 절반을 뚝 잘라서 중국에 나눠주면서 최종적으로 영토 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경선 모양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보통 하천 기준으로 섬 전체가 한쪽 국가에 속하는데 이건 섬을 반반씩 양쪽 국가가 갈라서 나눠 가졌거든요. 이걸 중국은 이번에 전체 섬이 자기네 땅이라고 슬그머니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중국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러시아,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중국의 바다가 없습니다. 즉 중국은 동해로 나갈 길이 없는 거죠. 중국의 내심을 보면요, 지금 설정된 러시아와의 국경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1840년에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게 되고 청나라 국력이 점점 쇠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1858년에 러시아가 청을 압박해서 아이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아이운 조약을 체결해서 그 아무르강 이북 지역 땅을 전부 다 러시아 땅으로 귀속을 시키죠. 제2차 아편 전쟁 종료되면서 다시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도 러시아 땅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영토가 확정된 것이죠. 러시아의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 최대 공업지역 하바롭스크, 원래 중국 땅이었던 거죠. 잃어버린 땅을 언젠가는 되찾아와야겠다는 중국의 생각, 이게 표준 지도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But if you talk to Chinese officials, experts, society, they are openly saying that Russia took Siberia and Manchuria unfairly. This was an unfair treaties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This is our land. Someday we'll claim it back. 이번 표준 지도가 나오면서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졸지에 자기 땅이 중국 땅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모두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반응이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두 나라가 국경 문제의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잠한 이유가 뭘까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사면초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래 천연가스, 원유 이런 걸 팔아서 국가 경제를 유지를 했는데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당장 이런 걸 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가장 큰 손이 된 국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Why do you think Russia was responding so weakly to China? Russia put all its international diplomatic bets on Chinese support. They are significantly dependent on China economically because of the Western sanctions. 군사적인 지원도 물밑으로 요구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선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면서 서방을 자극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내민 손을 중국이 뿌리친 셈입니다. Slowly and surely he's losing it and he's on a defensive. Why invest in a losing sort of enterprise, particularly when you do not control decisions? Chinese just don't do that.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합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是朝俄之间的安排。 푸틴 대통령 마치 시진핑 주석 들으라는 듯이 러시아 중국 관계는 최고라고 찬사를 늘어놓고 있죠. Знак того, чт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ышли на абсолютн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국에 거의 나가지 않던 푸틴 대통령, 다음 달 중국에서 1대1로 포럼에도 저 꼭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국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긴 참호를 파고 서로 참호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쟁 초반부터 화력전에 의존하면서 포탄 부족은 만성적인 러시아군의 문제가 됐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또한 이 탄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Prigozhin and Wagner Group revolt. That story began with what they call artillery shell hunger. Is how it evolved. So this hunger hasn't disappeared, as we can see from the dynamics on the battlefield. 사실 무기가 서로 호환이 되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유럽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나토, 미국 무기와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이죠. 북한은 옛 소련 무기를 기반으로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는 탄환, 포탄 등이 서로 호환이 되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는 북한이었던 겁니다. 북러의 이런 친밀한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절박감이 반영돼 있기도 한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국어라는 깡통을 들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죠. Vladimir Putin in the first place are absolutely desperate and out of control. So that's a pretty dangerous moment, all the way into full-scale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garding of all these other consequences, sanctions and other risks.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 현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So I think here is where North Korean hopes that Russia would bail them out generally are more like castles in the sand. I don't think that Russia has a lot in stock to really supply North Korea with. 최근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죠.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하더라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ut these were very limited. That generally reflects the overall situation of pressure and scarcity of resources that Russia possesses at the moment. In terms of scale, it would be probably rather symbolic than significant in scale. 당장 돈이나 식량 같은 현물로 북한의 무기와 맞바꾸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일단 전쟁을 해야 되니까 포탄을 갖고 있는 북한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해도 북한에까지 이렇게 손을 벌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Wouldn't the Russians be ashamed of this kind of summit? Russian propaganda is very actively trying to reverse previous views that existed. You know, that the current propaganda effort to scratch the surface and try to portray North Korea as a prosperous and successful state.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제재를 받아서 경제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군사 기술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Technology is there, and North Korea might be interested in getting it. I'm pretty sure that this will be one of the top issues on the agenda. 위성 발사 기술은 그 자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여러 차례 발사했는데 대기권에 다시 진입시키는 기술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I do think North Korea lacks the guidance and re-entry capabilities that it would need to effectively use an ICBM.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 적용된다면 북한의 ICBM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도 핵 잠수함을 갖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용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 체계를 도입하고 최근 개량된 잠수함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잠수함을 제대로 보면 이게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거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이 적용된다? 북한도 정말 제대로 된 핵잠수함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북한도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원하는 중국이 애가 타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사이에 두고 김정은식 밀당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보면 옛 소련이 중국과 가까웠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제조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중국의 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나라 사이 핵전쟁 위기감이 감돌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죠. 공산권 국가인 데다 핵기술을 이전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핵전쟁을 할 뻔했다고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